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CPI 경계감 때문인 건지 뭐 이렇게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외국인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그 산업 자체가 수출 지향이기 때문에 미국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고요. 일단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이런 부가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우리들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 이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실제로 이 조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동맹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가장 기술력도 앞서 있고 또한 이런 첨단 이지스 전투함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방산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방위 산업 이 전시회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중동의 아랍 산유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무기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우디도 그렇고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추가적으로 더 수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이번에 또 추가적인 발주를 받을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 방산주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이제 하얼빈에 가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제 이 한한령에 대해서 이 해제를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한한령이 실제로 이제 완화되거나 이제 완전히 해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직접 중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또 중국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한령 완화된 그 차원 내에서 이 중국이 우리 이런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런칭할 수 있도록 이 일부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올 10월 달인가요? 8월 달에 에이펙 2025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때 선물 보따리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명시적인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얻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유럽 지역에서 올 1월 달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그만큼 시장을 넓혀갔죠. 그만큼 전기차 분야에선 테슬라가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쟁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불행은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라는 옛날에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지금 그런 회사가 이름을 바꾼 건데요. 이 메타가 한국의 비상장 AI 칩 설계 업체, 이것도 스타트업인데 이 업체를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럽니다. 꽤 비싼 가격에 인수하게 될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창투사들, 지금 벤처캐피탈 중에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TS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상한 가까이 치고 있고 그 외에 LB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비교적 초기에 이러한 퓨리오사 AI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번에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받으면서 매각할 수 있는 태그얼롱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수사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럼프 시기에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한 큰 흐름 저희가 좀 보자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회를 저희가 또 잘 포착해 봐야 될 텐데요.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쪽에서의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가 지금 데일리 아스탁 통해서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엔터입니다. 미국발 관세 무풍지대면서 중국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들고 오신 건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게임입니다. 게임주도 엔터와 마찬가지로 관세 전쟁 우려가 낮다는 점, 또 중국 시장 기대감이 거론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고요. 또 본격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한 게임주인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K-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신 K-컨텐츠까지 오늘 준비해주신 데일리 아스탁 3가지 모두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거든요. 가지고 와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엔터주에 대한 점검 들어볼 텐데 오늘은요, 파트너님, 엔터주들이 다소 좀 음봉의 흐름을 그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좀 강세 보였지만요.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 내놓더라고요. 엔터주 전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엔터주들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뭐 내일 모레가 아니라 앞으로 쭉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올해 1년 내내.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 엔터주들 대표적으로 뭐 SM이라든가 아니면 JYP 엔터나 또 YG1 같은 그런 YG 엔터죠. YG 엔터 같은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한한령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우리 동남아나 또 유럽 또 중동 그다음에 남미까지도 다른 시장들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돈을 벌다가 한한령 때문에 못 벌게 된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한령이 완화가 될 경우에는 이쪽에서 예전에 2016년에 한한령이 있기 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월드 투어라고 하는데 콘서트를 하게 되면 중국 시장 특히 1성급 도시라고 그러는 베이징이나 아니면 저기 상하이 같은 이런 도시에서 한번 하게 되면 약 한 300억 정도의 이 공연 수익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굉장히 큰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한한령 때문에 완전히 이쪽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됐죠.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대로 해놨는데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엔터주들이 맷집이 생기면서 미국 쪽이나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다른 지역에서의 우리 K-팝을 계속 홍보를 했고 이게 먹히면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한령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이펙 2025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우리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아마 선물 보따리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이에서도 이런 엔터주들이 중국 내에서 지금 10,000명 이하의 팬 서비스, 그러니까 팬미팅이라고 하죠. 팬미팅까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공연을 못하고 콘서트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엔터주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SM이나 YG 엔터, JYP 엔터나 또 큐브 엔터 같이 중국에 이미 진출해 봤던 이런 연예기획사들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JYP 엔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줄줄이 또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터주들 올해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저희 들어봤는데요. 파트너님 좀 종목으로 저희가 좀 좁혀서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제 우리 3대 엔터 하면 SM이 있고요. JYP SM. 엔터가 있고 YG 엔터가 있습니다. 이 세 업체는 모두 중국 시장에 진출해 봤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티스트들이 한번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월드 투어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성급 도시를 갔다 오면 300억 정도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개인이 가서 그 광고를 찍거나 다른 활동을 해도 이 엔터주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돈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도 광고비가 한 100억 정도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0배가 넘지만 광고 시장은 우리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광고를 찍으면 아티스트가 한 20억 정도를 번다면 중국 시장에서 한 100억을 벌어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우리 엔터주들, 특히 엔터주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벌게 되는 수익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52주 신고가라는 건 네. 지금 얘기일 뿐이지 앞으로의 52주 신고가는 실적이 밀어 올리는 그런 52주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은 향후에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오늘의 좀 조정을 저희가 네. 기회로 삼아봐도 될까요? 당연히 싸게 살 기회 주죠. 이렇게 이제 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할 때는 매수 가격을 가장 낮추는 쪽으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는 쪽으로 이게 네. 목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분할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한 방에 사서 그렇습니다. 한 방에 사면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주어지지만 이 100만 원도 1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하면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10번의 기회가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평균 수량을 늘려줍니다. 네. 결국은 이 평균 단가를 낮춤으로 해서 향후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원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수익도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물론 매도할 때도 차익 실현할 때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네. 언제가 상투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하지만 분할해서 팔다 보면 어느 한순간은 내가 상투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짜릿한 기분은 월척을 닦을 때 기분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SM, JYP 엔터,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최선호주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찍은 종목이 안 가면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그 기본적으로 네. 이 SM을 기본적으로 SM.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M이 카카오 엔터에 넘어가면서 네. 카카오 엔터 쪽하고 연결해서 이 중국 시장을 좀 더 그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마케팅이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리고 또 텐센트가 이 카카오 엔터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할 때 이 텐센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M이 가장 최선호주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시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올해도 긍정적일 수 있겠고 엔터주 안에서의 최선호주는 SM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입니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요. 오늘 네. 10%대 급락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그런데 주가는 네. 폭락을 하다 그러면 이 실적이 피크입니다. 하지만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1, 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작년 회계에 이러한 비용이 되는 것들 다 과거 부실이고 다 작년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올해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클린 컴퍼니로서 3월 달부터는 주총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NC소프트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아마 또 중국 시장에 이 리니지 2M이라는 그 게임 판호를 받은 그 게임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런칭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수익이 발생할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른 앞에 있는 크래프톤이라는 것과 다르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주가를 밀어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적에서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은 우상향하는 차트를 오랫동안 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러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실패가 여러 번 과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게임, 리니지 2M이라는 검증된 게임을 갖고 중국 시장에 새로 들어가면서 중국 판호를 받고 이제 올 1분기 지나서 아마 중국에서 런칭을 할 텐데요.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NC소프트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테마 게임주 좀 살펴주셨고 저희 그 안에서는 NC소프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러면 이 게임주 전반에 대한 업황 자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게임주들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총싸움하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그 게임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피크를 치면서 대장주가 비실비실해지면 2등주인 N소프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 게임주들이 그 편차들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신작 게임을 시장에 내놨을 때 이게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주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즉 새로운 신작 게임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서 고객들이 많아지고 게이머들이 증가하는 그런 게임이나 나름대로 이 중국처럼 이 검증된 시장에서 검증된 게임을 갖고 들어가서 이 새롭게 런칭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큰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실적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종목을 따로 개별적으로 찾아서 투자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게임주 그러면 파트너님 중국 판호 관련해서는 NC소프트요.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NC소프트가 이번에 판호를 받은 게 네. 리니지 2M이라는 겁니다. 네, 네. 리니지 2M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성공을 했고 해외 다른 시장에서도 이미 검증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지금까지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되게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리니지 라이크라고 해서 리니지 게임을 카피한 게임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 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게이머들이 이 한국 게임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 게임이 뭐 그저 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생각들이 2021년에 게임 판호 하나를 통과시켜주고 2022년에 한국 게임 판호 2개를 통과시켜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중소 그 게임사였고요. 네. 그런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별로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게임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이제는 이 중국 내 게임 업체들과 경쟁해볼 만하다. 즉 중국의 게임 산업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 이런 생각에서 작년 2024년에 우리 한국 게임 판호들을 꽤 많이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과한 게임 판호들은 아까 앞에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NC소프트의 NC소프트의 이제 그 리니지 2M이나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키 같은 시장에서 검증받고 우리나라 그 대형 게임사들이 만든 이런 게임들을 통과시켜줬어요. 이거는 중국 게이머들이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류의 카피 게임, 즉 중국 게임 업체들이 만들어왔던 한국 게임을 카피한 게임을 즐기던 이런 중국 게이머들에게 한국 게임, 오리지널 게임에 충격을 줄 겁니다. 이거는 3월달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리니지가 얼마만큼 흥행을 하는지는 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오판을 한 부분도 있고 이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때 이런 철학과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게임은 그동안 그래픽이나 이런 그 모션 캡처 같은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쫓아왔지만 게임을 개발할 때 최초의 게임 철학과 스토리는 역시 한국 게임 오리지널을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종목까지 좀 세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은 K 콘텐츠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K 콘텐츠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K 콘텐츠가 그동안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이 한알령 기간 동안 진짜 한 편도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고 네. 대신 우리가 이제 그 어둠의 경로라는 그런 쪽을 통해서 중국의 이런 그 시청자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K-드라마, K-무비라는 걸 다 봤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에 댓글 달면서 이게 게임, 영화가 좋다, 뭐 드라마가 어떻다 얘기까지 하면서 네. 그게 뭐 몇십만 명의 댓글이 달릴 정도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연예기획사 이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든 업체들은 돈을 못 벌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방송국들에서 이제 그 일요일 날 하는 막 그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SBS에서 하던 거. 러닝맨. 네. 그런 것 네. 같은 경우는 그 포맷 그대로 중국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 포맷에 대한 그 IP를 갖고 있는 우리 방송국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지를 못했죠. 네. 이게 한알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알령이 이게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 정식으로 라이센스 피를 받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수출을 못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창고에서 꺼내서 이미 이제 개발비는 다 상각이 돼서 그냥 창고에 먼지 쌓여 있던 그 필름을 갖고 와서 중국에서 팔면 그게 잡수익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획사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드라마들이나 또 K-무비나 중국의 나중에 이제 중국의 뭐 그 유명한 하이난 TV인가요? 그런 굉장히 우리 한국 걸 많이 틀어주는 예전에 그런 그 위성 방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또 OTT도 있고요. 그런 쪽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출이 되면 이 수익은 고스란히 이런 컨텐츠를 만든 기업들의 수익이 됩니다. 드라마 제작사인 이런 업체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의 한한령이 완화되면 뭐 앞에 보시겠지만 제로입니다. 제로 수출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이런 드라마들이 중국에 수출되면 그 몸값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 지금 한한령이 완화가 되면 이 K 컨텐츠들도 이 드라마 제작사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K 콘텐츠에 대한 대응 전략들 또 세워주셨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과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좀 깊이 있는 분석 함께 나누고 싶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무료 교육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